네,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보고서와 어닝 시즌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사업보고서에는 이제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 이런 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감사보고서라는 거는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CPA, 공인회계사들이 검토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한 보고서죠. 재무제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회사와 매출액이 얼마 이상의 회사들은, 특히나 상장회사들은 적정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이 보고서를 법적 공시일 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출기한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주총 끝나고 2주일 내. 연결 IFRS 적용하면은 연결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니까 연결제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랑 같이 내는데 적용하는 회사는, 미적용하는 회사는 이제 120일까지 기간 유예해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 21년부터 다 IFRS죠? 그러니까 그냥 2주 내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대상은 전년도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이 120억 원 미만이거나, 부채가 70억 원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직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한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야 돼요. 절대 규모를 만족하면 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당연히 100%고 비상장 회사도 내는 겁니다.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끝나면 2주 내에는 공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에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경쟁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매출 규모나 트렌드, 주석을 사항들을 통해서 회사의 비용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다. 예전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래가지고 돈이 어마어마 많아가지고 회사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투자자 모집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외감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꼴이 잡히죠. 회사가 있다고 쳐도 쥐꼬리만한 규모의 작은 회사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누가 자기가 엄청 부자고 회사를 차렸는데 나한테 맡겨라 해서 모객하는 사람들은 쳐보고 외감 안 나오네? 그럼 사기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차이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내용만 나오고 거기에 외부인의 의견이 들어가죠. 감사 의견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 두 개만 포함되고, 사업보고서에는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제 회계법인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이 의견들이 중요한데요. 흔히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의견은 이제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의견들은 이제 회계사가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 투자하시라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적정하게 회계적으로 장부가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보고서는 이제 검토를 안 하고요. 잘 안 해요. 해도 되는데 분기는 잘 안 하고, 반기는 이제 회계사가 실사는 안 하고 이제 검토만 하고, 연간으로는 이제 실사 가서 하고 이런 거죠. 자, 의견 알아봅시다. 적정 의견은 일단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장부가 작성되었다라고 할 때 제시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회사들은 다 이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어요. 근데 감사 범위가 제한됐어요. 내가 회사에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할 수가 없었어. 제한됐어요. 근데 이게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게 거절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일 때 이제 한정 의견을 줍니다. 사실 이것도 좀 찝찝하죠.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부적정. 부적정은 감사인과 경영자의 불일치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다. 전체적으로 회계하는 애가 경영자를 믿을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 이제 중요 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작성한다든가 이럴 때 부적정 의견을 주는 겁니다. 자, 의견 거절. 아주 중요하고 전반적인데 다 제한되고 증거를 획득할 수가 없어. 뭘 받아야 의견을 제시하는데 받질 않았으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기업에 이런 2가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속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주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내용 반복인데, 적정 의견은 감사 보기가 제한되더라도 경미할 때는 적정이죠. 근데 중요하면 한정 줬죠. 경미한 거는 위배해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정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는 존속합니다. 적절하게 공시했냐 비적절하게 공시했냐 차이만 있을 뿐. 다만 부적정이거나 거절의 경우, 거절은 아예 중요한 건데 밑에가 아예 없는 거고, 부적정은 중요한 건데 위배하고 계속 기업도 가정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이제
이런 의견들이 상장 기업의 상장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거절이거나 한정일 경우에는 즉시 상장 폐지입니다. 그럼 바로 상장 폐지 들어가요. 코스피는 유가증권 시장은 부적정, 거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데 한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자, 우리나라의 감사 대상 기업들의 현황을 봅시다. 전체로 보면 감사 대상들은 이제 상장 기업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코넥스까지 해서 이렇게 있죠. 2,300개 정도가 대상이고 그 중에서 연결재물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75%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21년까지. 그리고 의견으로 보면 대부분 적정이죠. 근데 계속 찌끔찌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좀 찝찝하죠?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18년, 19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뭐가 늘었냐? 18, 19년도에 그 차이를 보니까 자 이게 비적정이 여기서 많이 늘었더라. 코스닥 특히나 의견 거절이 많이 늘어났죠. 자 5년치를 보더라도 이거 보면 코스피는 별 변화가 없고 코스닥은 여기서 엄청 변합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 감안하고 이러면은 코스닥 기업들은 원래 이익이 좀 불안정하고 신사업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게. 자 감사 기업들 중에 자산의 규모 기준으로 나눠보았습니다. 5천억에서 2조까지는 아예 뭐 없어요. 한정 의견 거절 없으니까 깔끔해요. 이런 거는 이제 믿고 좀 시작해도 된다. 분석을. 근데 1,000억에서 5천억쯤 되면 조금 늘어나고 1,000억 미만으로 가면 요 선이 아주 그냥 기준점인데 이게 확 늘어나죠. 대부분 여기 몰려있죠. 슬금슬금 이렇게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최근 5년간으로 이렇게 봐도 계속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뭐 늘어나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애들, 그건 자산 규모가 자꾸 영세해서 이제 재무 구조도 안 좋아지기 쉬운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의견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죠. 이미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회계적으로 꼼수를 쓸 여지가 있다. 꼼수를 쓰니까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고 증거를 제출 못하니까 거절당한다.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보고서, 영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제출하기가 작성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늦게 내면 안 돼요 이러면서 유예 신청하는 애들이 있어요. 리스트 공개되거든요.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적자 많이 나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회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뭐 막판에 주식 팔아먹고 나가려고 막 이상한 거 엮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들 주가만 오르고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뭐 그런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사업보고서와 함께 볼 수 있는 감사보고서와 감사의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